은퇴 후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지? 노후 자금도 부족한데 꿈은 꿈일 뿐이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평생 직장을 다니며 가족과 제자들을 위해 바치듯 살아온 분들이라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그런 고민의 정점에서 용기 내어 떠난 60세 퇴직 교사 정숙자 씨의 진짜 인생 여정입니다. 정 선생님은 은퇴 후 여행이 하고 싶다는 오랜 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쉽지 않았죠. 연금도 크지 않고 가진 돈은 고작 3천만 원 남짓? 그녀는 고민 끝에 비행기 대신 기차를, 호텔 대신 민박과 현지인 집을, 소유 대신 경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 없어도 괜찮았어요. 난 지금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은 반드시 많은 돈과 안정된 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례 1. 교사 퇴직 후 삶의 주어가 드디어 나가 되다. 정숙자 씨는 서울에서 중학교 국어교사로 33년을 일했습니다.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본인의 삶이 어느 순간 내가 없는 삶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매일 학생, 학부모, 교장 선생님 눈치 보며 살았으니까요. 퇴직 후 우울감이 몰려오던 어느 날 그녀는 20대 시절 쓰던 다이어리에서 40 전에 파리 루브르 박물관 가보기라는 문장을 발견했다고 해요. 순간 가슴이 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간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여행은 동유럽 배낭여행이었습니다. 60세 여성 혼자 무모하다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버스 타는 법도 몰라 헤맸지만 그녀는 점점 삶의 주어를 나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진짜 삶이구나 싶었어요. 남들 눈치 안 보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거요. 사례 2. 돈보다 중요한 건 소비 습관의 전환. 여행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죠? 바로 돈입니다. 정 선생님도 처음엔 퇴직금 3천만 원 중 일부를 여행비로 쓰는 게 겁났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여행하면서 새로운 진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적게 쓰면 돼요.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삶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한 끼에 2만 원짜리 식당을 가는 대신 현지 마트에서 빵이랑 치즈, 과일을 사서 공원에서 먹었습니다. 하룻밤에 15유로짜리 호스텔에서 자면서도 프랑스 파리의 석양은 똑같이 아름다웠고 이탈리아 골목길의 풍경은 여전히 낭만적이었어요. 그녀는 적은 돈으로 더 크게 느끼는 행복을 배운 겁니다. 여행 5년간 다녀온 나라는 무려 17개국. 그런데 지출은 단돈 1,8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사례 3. 나이 듦은 제약이 아니라 경험의 깊이였다. 우리는 흔히 여행은 젊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시간도 돈도 젊을 때가 낫다고 말하죠. 그런데 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겉만 보고 지나쳤던 게 나이 들고 나니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녀는 여행 도중 만난 30대 한국 청년과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그냥 대단하네요 정도로 감탄할 때 정 선생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토록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얼마나 많은 고독과 절망을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요. 나이가 들어 여행하니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훨씬 깊어요. 그리고 그런 여행이 진짜 나를 성장시키더라고요.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 여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숙자 씨의 여정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로 여는 것이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했지만 매일이 무료하고 허전하신가요?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낯선 골목을 걷는 것, 버스 타고 모르는 시골역에 가보는 것, 혼자서 카페에서 책 읽는 것, 이 모든 게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볼 시간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용기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돈 없어도 괜찮았다는 은퇴자의 고백, 그 안에 담긴 은퇴 설계의 핵심. 우리는 흔히 은퇴를 이래서의 해방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퇴직 이후 우리는 단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을 다시 세워야 하는 전환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숙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그녀는 교사로서 33년간 봉직하다가 60세 정년 퇴직 후 오직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5년간 17개국을 여행했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았다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감성의 표현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인 통찰이 담겨 있는 문장이죠. 자,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의 재설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삶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정숙자 씨가 처음 느낀 허탈감은 매우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직업에 몰입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자신을 다시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학자 윌리엄 브리저즈는 그의 책 트랜지션즈에서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정의하며 전환기의 핵심은 정체성의 재구성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즉, 이제는 직업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시 그려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정숙자 씨가 여행을 통해 나의 삶의 주어를 되찾은 것은 바로 이 정체성 재구성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삶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여행을 꿈꾸지만 결국 이렇게 말하죠. 그건 연금 많이 받는 사람 얘기지. 난 집도 없고 애들 교육비에 빚까지 있는데 무슨 여행이야. 하지만 정숙자 씨는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도 5년간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총 17개국을 여행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비용 중심이 아닌 경험 중심의 소비 전략을 택한 것이죠. 경제학자 줄리엣 쇼는 더 오버스펜트 어메리컨에서 소비의 문제는 소득 수준보다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타인과의 비교 없이 자신의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적은 돈으로도 훨씬 더 만족도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숙자 씨는 호텔 대신 에어비앤비, 외식 대신 마트 식사를 택했고 기념품 대신 매일매일의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녀에게 진짜 값진 건 다녀온 흔적이 아니라 삶을 체험한 기억이었던 것이죠.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행동력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체력도 딸리고 영어도 못하고 어디 돌아다닐 자신이 없어.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체력이나 능력 이전의 마음가짐과 실행력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 베카 레비 박사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실제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노인도 활동적일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무려 7.5년이나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숙자 씨는 혼자 기차를 잘못 타기도 하고 언어 장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 길을 찾고 현지인을 만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은 단지 여행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재활 훈련이자 자아 회복의 여정이었던 셈입니다. 정리하며 지금 내 은퇴 계획에 삶의 방향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얼마를 모아야 할까? 몇 년 더 일할 수 있을까? 연금이 얼마나 나올까만 고민합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지금 그 삶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숙자 씨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났고 그 여정이 결국 삶의 진실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먼저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작은 한 걸음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10분 걷기, 낯선 책 한 권 읽기, 혼자 카페 가서 생각하기.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